오늘 시험은 습도에 대해서 앞에 했던 우리 상대 습도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62페이지 이제 구름과 강수 볼 건데 강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 경우가 딱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외우시면 되고, 구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행할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수행에서 주로 이제 설명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계산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뭔가를 설명할 때 수행이 많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제 수증기 관련해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 계산한 것들, 그래프에서 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같은 경우는 이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딱 대부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구름 발생 실험이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페트병을 이제 꾹꾹 눌러가지고 구름 만드는 실험이 있어요. 그거 같이 해서 설명하는 게 보통 수행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구름 볼게요. 이제 구름이라는 거는 수증기가 비를 혹은 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이고요. 밑에 구름의 생성 과정에다가 이제 별표를 쳐 놓으시고 한번 볼게요. 이제 공기가 처음에 달궈져요. 공기가 가열해서 달궈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대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서 보시면요, 뭐 그림부터 보셔도 되고, 그림 오른쪽에 보면 공기 상승돼 있는데요. 공기가 일단 가열이 돼요. 공기가 가열돼가지고요,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공기가 가열됐어요.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거나 되게 뜨거운 날, 아니면은 공기는 더운 공기도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가열이 됐어요. 그럼 공기가 상승을 하겠죠. 그럼 상승을 해요. 하면서 공기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팽창을 하게 되죠. 그죠? 왜냐면 기압이 낮아지기도 하고 기온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팽창을 하거든요. 가열되니까 공기가 가열됐으니까 공기가 팽창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는 팽창하죠. 그치? 그래서 공기가 팽창해요. 커져. 공기가 팽창하면은 내부 기압은 떨어져요. 왜냐면 이번에는 보일러 법칙에서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관계죠. 부피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면 내부 압력은, 그러니까 기압이죠. 기압은 떨어져요. 기압은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는 부피 팽창 여기다 쓸게요. 떨어져. 그러면 기압이 떨어지면요, 같은 입자들은 고정되어 있는데 공기가 팽창했어. 그러면은 내부 기온도 이렇게 떨어지죠. 처음에는 가열돼서 상승하지만 점점점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그래프를 기억해 보시면요, 수증기 곡선에서 어떤 조건이냐면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조건, 냉각되는 조건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냉각되면서 포화 수증기량에 다가가면서 이슬점이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논리적인 루틴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공기가 상승했다, 가열해서 우선은 먼저 가열했어요. 그 다음에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팽창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요 용어는 뭐 우리가 아직 지금 몰라도 되는데, 단열이 조건이라는 거는 열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열 공급이 없이 팽창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기온이나 기압은 떨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열 팽창, 그냥 어차피 공기가 팽창했다 정도로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가 팽창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압이 떨어지고, 기압이 떨어지는 거는 공기 입자의 움직임이 빵빵빵빵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벽을 계속 치다가 점점 둔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기온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기온이 이렇게 떨어져. 그게 이제 기온 하강이 있고요. 기온이 하강하니까 우리 이제 그래프 상에서 봤지만요, 냉각되는 조건이니까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슬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점 도달.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거는 이제 응결되기 시작했다는 소리고, 응결이 이제 물방울이죠. 물방울이 하늘 공기 중에 있는데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돼서 둥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방울이 떠 있는데 왜 가라앉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 물방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방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기 중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뭉쳐져야 이제 눈덩이처럼 뭉쳐져야 물방울들이 커지거든요. 커지면서 무거워져야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비례가 되겠고요. 아직은 그냥 물방울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냥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고 이 수증기들이 모여서 이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면서 공기가 팽창하면서 원래는 이제 기압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하강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뭐 이제 일단은 넘어갈게 그냥 넘어가도 돼.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응결된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지 여기서 응결에서 물방울들이 응결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응결핵이라는 건요. 응결을 예를 들면은 눈을 굴려. 근데 눈을 그냥 굴리는 것보다는 눈 안에 예를 들면은 돌덩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굴려. 그럼 더 커지잖아. 그런 걸 던져야 더 아프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눈사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눈덩이를 굴릴 때 작은 나뭇가지라든지 작은 돌덩이라든지 작은 흙 같은 걸 넣으면은 더 잘 뭉쳐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방울들을 더 잘 붙게 해주는 응결핵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름을 만들 때 중요하고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거는 물방울하고 응결핵이 합쳐진 거고요. 여기서의 공기 중에서의 응결핵은 별게 아니고 먼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연기들, 주변에 떠 있는 연기라든지 아니면은 바닷가다. 그럼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뭔가가 바닷물이 증발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소금 입자 같은 것들이 가볍게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바다 같은 데는 뭐 소금 입자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는 먼지 이런 것들이 물방울을 뭉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적인 영향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응결핵이라는 조건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결핵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작은 입자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먼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 다시 보시면요. 아래쪽부터 공기가 상승했어. 단열 팽창했어. 팽창한다는 거는 부피가 커진 거잖아요. 부피가 커지면서 기온이 떨어졌어. 그러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생성되더라. 이 과정 있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공기 상승했어. 공기가 팽창했어. 그럼 기온이 하강했어. 수증기가 응결했어. 이슬점에 도달했어. 수증기가 응결했어. 구름에 생성되더라. 알겠죠? 다시 상승했어. 팽창했어. 기온이 하강했어. 이슬점 도달했어. 구름이 생성됐다. 알겠죠? 다시 구름이 상승했어. 상승하려면 가열됐어. 상승했어. 팽창했어. 기온이 떨어져. 이슬점에 도달했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돼. 알겠죠? 이 논리적인 그냥 흐름으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요. 제일 아래쪽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 압력이 낮아지므로 이제 공기가 압력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하더라. 위에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면서요 주변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을 소모하면서 기온이 낮아진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팽창하면서 기압이 낮아지고 내부 기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기온이 하강한다고 그랬죠. 기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위쪽에 공기 덩어리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고요. 수증기가 응결한다. 이제 포화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응결한다는 거고요. 위에 수증기가 응결해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서 구름이 된다. 기온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작은 물방울이 이제 생성되는 거고요. 물방울들이 뭉치는 거고요. 그건 아래쪽에 이제 강수할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얼음 알갱이가 모여있다. 이거는 조금 중위도 지방 아니면 좀 약간 추운 지방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겨울 같은 때, 요즘 같은 때가 이제 얼음 알갱이가 모여서 눈비가 내리겠죠. 자, 2번 이제 공기가 상승하는 조건 4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상승하려면 뭔가가 데워져서 가열돼서 가벼워진 다음에 부피가 팽창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지? 이 4가지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 없고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일부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 굉장히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만 유난히 어떤 특정 지역이 뜨겁게 달궈지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가열될 때예요. 그래서 가열에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되고, 가열되니까 공기가 가벼워지면서 팽창해서 상승하더라. 두 번째, 별거 아니고요. 구름이 산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산을 이렇게 놓고 산인데 구름이 이렇게 가다가 이동은 구름이라는 거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편서풍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항상 서풍이 불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강원도에 강원도에 가면은 300 설악산 같은 거 있다. 설악산이다.
설악산, 오대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산맥들 있잖아.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설악산을 만났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산을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가벼운 공기 덩어리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뭐 산을 만나가지고 구름이 가다가 만나서 이렇게 상승을 해. 상승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압이라면 주변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잖아. 얘가 공기가 부족하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팽창을 해. 그래서 이 작은 구름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지만 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산에서 왼쪽 지역은 서쪽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비가 내리는 시점. 오른쪽에는 이제 맑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강원도. 그래서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영서, 영동으로 나누는데 어떤 그 큰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춘천이라든지 왼쪽 서쪽에 있는 지역은 영서지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강릉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속초 같은 데는 영동지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서와 영동 이렇게 큰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서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고 영동지방에는 겨울이 따뜻하다. 이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산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왼쪽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오른쪽에는 그냥 맑아. 같은 강원도인데 알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산을 만나는 경우.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날 때 산 사면을 따라서 공기가 상승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전선끼리 만났을 때인데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 그리고 보시면요, 밑에가 찬 공기고 위에가 따뜻한 공기 그리고 오른쪽도 찬 공기 따뜻한 공기인데요, 그림이 좀 달라요. 보시면 왼쪽에는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고요, 동그랗게 표현되고 오른쪽에는 조금 극경사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도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 여기도 찬 공기, 따뜻한 공기인데요. 이 차이는 뭐냐면요. 요거는 따뜻한 공기가 얘는 찬 공기가 여기 원래 기존에 있던 지역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얘는 가벼우니까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얘는 찬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가 무겁고 뭐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타고 올라가는 경우예요. 요거는 두 가지 경우. 이게 이제 할렌 전선이라고 그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몰려와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올라가는 경우. 이게 이제 할렌 전선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원래 찬 공기가 있는 지역인데 따뜻한 공기가 왔는데 얘가 밀어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 알겠죠?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왔어. 그럼 할렌 전선. 찬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왔어. 근데 밀어내지 못하니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온난 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다르지만 한랭하고 온난이 성격이 달라요. 성질이 다르잖아. 그림도 지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얘는 소나기가 내리는 거고요. 짧은 지역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는 넓은 지역에 이슬비처럼 넓은 지역에 적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거든요. 어쨌건 두 가지 성질이 다른 기단이나 전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따뜻한 공기가 지금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이때 이제 가열되겠지.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되면서 상승하고 그래서 팽창한다.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날씨와 관련해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상승한다. 왜냐? 찬 공기는 무거운 성질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그냥 퍼져서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파고들 수 없어서 그냥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가벼우니까. 그치? 이거는 이제 밀도와 관련된 거라서 나중에 한번 또 참고해 보시고요. 네 번째,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이것도 기압도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 압력이야. 그래서 공기의 양적인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가 많아. 그럼 공기가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기압이 높다. 그지? 그리고 공기가 기압이 낮아. 이거는 공기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가 적으니까 기압이 낮다. 공기의 양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기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드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기압이 되겠고요.
저기압이 되겠어요. 공기가 모여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 공기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그러면 공기가 어디로 가겠냐? 위로 올라가겠지, 그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 그러면 공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죠, 그치? 이런 거를 이제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기압이 낮은 곳으로, 기압이 낮다는 게 위에 그림 보시면요, 저기압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우긴 해요. 어쨌건 그래서 특정 저기압 조건 혹은 뭐 지금 저기압 모르니까 그냥 공기가 모여들더라. 공기가 모여들면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그지? 그래서 위로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상승을 하면은 주변에 기압이 낮으니까 얘가 팽창을 해요. 팽창하면서 기온이 하강하고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올려든다. 알겠죠? 다시 공기 상승,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연결, 구름. 요거를 설명하는 게 수행이 나와요. 수행이라는 거는 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담임 선생님이 그냥 이 과정에 대해서 이거를 포함해서 설명해 보시오 하고 조건을 다 달아주잖아요. 자세하게 다뤄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수행은 점수를 주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만 잘 기억해 두시고 살만 붙여서 설명 잘하면 돼요. 이 과정 4-5개 정도의 단계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과 강수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구름이 상승하는 조건 4가지. 딱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 11번, 12번, 그리고 1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기가 상승했어요. 상승하면은 이제 뭐 단열 팽창인데요. 단열 뭐 모른다면 그냥 부피가 팽창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우리 단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알겠죠? 단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왼쪽에 보시면 단열 변화 해가지고 플러스 강의 1번에 있어요. 그래서 단열 이름 자체가 열이 차단됐다를 줄인 말이에요. 단열 알겠지? 그래서 열 출입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을 했다. 그럼 입자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지? 입자의 움직임이 충돌을 계속 하다가 많이 때리다가 점점 멀어지잖아. 그럼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겠죠. 기압이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떨어지겠지. 내부 압력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게 이제 단열 현상인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그냥 팽창했다 그러면서 기압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하강하더라.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되겠죠. 그리고 구름이 생성되더라. 요 4가지 단계 다시 상승, 팽창 그리고 이 기온이 하강하면서 이슬점 도달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는 거 요거 4-5단계 정도 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2번 자 주변에 A에서 B로 상승을 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 1번 주변의 기압이 낮아진다고요. 그지? 왜냐면 공기의 밀도가 낮으니까 기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자연스럽게 또 팽창하겠지. X가 되겠고요. 2번 공기가 팽창하죠. 3번 기온이 낮아지죠. 4번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해요. 왜냐면은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지? 다시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어떤 조건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온이 하강하는 조건, 냉각되는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다가가야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진다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감소한다. 4번에 5가 되겠고 5번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겠니? 높아진다고. 포화 수증기량이 다가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왜? 수증기가 공급되어 있는 거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X가 되겠고요.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생성되고 이때 응결핵이라는 게 있다고 그냥 말씀드렸어요. 자, 13번. 지표면에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두 번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무조건 상승한다. 세 번째, 공기가 산을 만나서 산사면을 타고 올라간다. 그죠? 네 번째, 기압이 낮은 곳, 저기압 같은 데서 이제 공기가 모여들 때. 네 가지 조건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수행에서도 설명하게 되겠죠. 공기가 관련 조건 네 가지. 그렇지? 다시 왼쪽에 와가지고 구름의 모양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저군형, 측은형. 우리는 이제 구름 자체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두 가지 종류로만 이제 배웠고요. 저군형하고 측은형인데 그래 보셔도 알겠지만 저군형은 수직형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써놓으시면 되고요. 측은형은 이름에도 층자가 붙어 있잖아요. 수평한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저군형은 위로 치솟는 구름이에요. 그리고 측은형은 옆으로 퍼지는 수평적으로 넓게 퍼지는 구름을 말해요. 얇게 퍼지는 구름. 그리고 공기는요. 저군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 되겠죠. 상승하는 조건이에요. 강할 때 상승. 그리고 측은형은요. 위로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옆으로 퍼지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약할 때 상승이고요. 저군형은요. 위로 구름이 두껍게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겠지. 좁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게 소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나기성 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름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측은형은요. 구름 자체가 얇잖아. 얇으니까 비가 어떻게 되니? 그 지역에 내리는 비가 적겠지. 그러니까 이슬비라든지 적은 비가 내겠죠. 대신에 넓은 지역에 이제 구름이 퍼져 있으니까 비가 계속해서 그냥 천천히 많이 적당하게 내리는 거예요. 가볍게 봄비처럼. 그죠? 다시 정리하면요. 저군형은요. 수직형 구름이고 위로 치솟은 모양이고 빵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할 때 생성되고 소나기성 비다. 측은형은요. 수평형 구름이고요. 넓게 얇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14번 보면요. 자, 딱 봐도 수직형 구름, 저군형이 되겠지. 적운 아니면은 층운 둘 중에 하나인데 층운만 기억하면 돼요. 층운 얇게 퍼진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럼 저군형이겠지 하시면 되고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위로 높게 치솟는 구름이고 소나기가 내린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고 구름을 이름을 짓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복잡하기도 하고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보통 이제 적자가 붙는 것만요 생각하시면 적자 같은 경우는 적이나 난자가 붙는 구름들은요 보통 비가 많이 오는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나기성 구름이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세요. 적자가 붙으면 소나기가 내리는 구름인가 보다. 그리고 다시 플러스 강의의 3번 보시면요. 구름 입자 빗방울의 크기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구름 입자 굉장히 작다, 물방울 입자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시면요.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된다. 빗방울 하나 만드는데 구름 입자 100만 개. 알겠죠? 비가 100만 개, 비를 만드는데 입자들이 100만 개가 아니라 비를 하나 구성하는 그 물방울 하나 있지. 물방울 하나가 구름 입자 100만 개를. 비라는 게 엄청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 입자 100만 개가 모여서 빗방울 하나 거기다 비출해 놓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구름 입자 자체는 매우 가벼워서 얘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상승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강수 보면요. 강수라는 건 비나 눈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비나 눈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인데 아까 제가 말씀 잠깐 언급드렸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공기 상층부에서
비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물방울들이 뭉쳐져서 내리는 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기 상층부에서 얼음이 뭉쳐서 내리는 비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지방 같은 따뜻한 지방에서는 얼지 않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위에 0도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0도씨보다 0도씨라는 건 제일 위쪽에 0도씨야. 그냥 아래쪽에서는 아래 지역이 0도씨 아래 지역은 영상인 거야. 그러니까 얼지 않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냥 물방울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비다 해서 병합설이에요. 그래서 병합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열대지방, 저위도라는 건 적도나 뭐 좀 따뜻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열대나 저위도 지방은 병합설. 이 병합설은 물방울이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방울들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방울들이 뭉쳐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응결핵 같은 거에 의해서 합쳐져서 무거워지면은 이렇게 뚝 떨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름 입자 100만 개가 모여서 물방울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그때 무거워지니까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알겠죠? 중력에 의해서 중력은. 그리고 참고로요,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의 조건이 뭐니? 기온이 어떻다? 뜨겁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공기가 상승하는 조건 4가지 중에 특히 아까 전에 가열되는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특정 지역이 굉장히 뜨겁게 가열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열되면서 상승하는 이 조건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상승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열대나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가. 그래서 구름 입자가 매우 점점 굉장히 작은데 점점 이제 상승하면서 커지더라. 그리고 무거워지면 떨어지더라. 이게 병합설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강수 과정에서 구름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 점점 커지고 무거워진다. 여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져서 비가 되는 거. 그리고 물방울이 큰 물방울이 되면은 이제 무거워져서 떨어진다. 중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해당되겠어요. 보통은 이제 열대나 저위도 지방에서 항상 이런 비가 내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왼쪽, 겨울에는 오른쪽이에요. 다시, 우리나라 여름철이라든지 열대지방,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는 병합설이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돼 있죠. 그래서 빙정설이라고 돼 있는데 얼음 빙자잖아. 그래서 얼음이 만들어져서 생성되는 비 혹은 눈을 빙정설이라고 해요. 빙정설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저위도나 중위도 아니고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그러니까 약간 차갑거나 추운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가운데에 0도씨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40도,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니? 물방울이 점점 올라가면서 상승하다가 얼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물방울이 얼은 데에다가 얼음 입자에다가 뭐가 달라붙냐면요, 수증기들이 달라붙는 거야. 우리 상태 변화할 때 수증기가 어는 거 배웠죠. 승화로 되는 거 있지. 수증기가 얼음으로 승화하잖아. 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승화되는 거야, 승화.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우리 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그래서 얼음 알갱이로 만들어지는 빙정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요, 물방울이 점점 위로 상승하면서 얼음 알갱이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얼음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아랫부분은 물방울, 구름의 위쪽은 얼음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구름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아랫부분은 이제 물방울이고요.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방울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승 기류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지. 가벼운 입자니까. 뜨다가 여기서는 이제 얼음 알갱이, 여기는 뭐 이제 물방울이다가 이제 얼음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수증기들이 달라붙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음 알갱이. 그리고 얘가 이제 무거우니까 어느 정도 달라붙었어. 무거워지면은 얘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겨울이다, 그럼 눈으로 내리는 거고, 만약에 그냥 뭐 가을이다, 아니면은 뭐 겨울 같은 경우도 뭐 11월 말이나 12월이다, 그냥 비가 내리는 거죠. 기온에 따라서. 영상 기온일 때는 비가 내리는 거고,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얼음 알갱이로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수가 저 밑에 보시면요, 영하 40도에서 0도씨 구간 위쪽 부분은요, 구름 위쪽 부분에서는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 달라붙는데, 이게 이제 상태 변화에서 우리가 승화에 해당된다 기억해 두시고, 얼음 알갱이가 커지고요, 무거워지면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 알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네, 오른쪽에 우리 이제 15번 같이 볼게요. 구름의 전 구간이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구간이 물방울이다. 이거는 이제 병합설이라고 했죠. 딱 두 가지. 병합설이냐, 빙정설이냐. 이름에 다 답이 있어요. 병합, 물방울이 합쳐지는 거고요. 빙정, 얼음이잖아. 그지? 자, 구름 속의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 그럼 빙정설이 되겠고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강수, 그러니까 차가운 지역이니까 빙정설이 되겠고요. 열대 지방, 더운 지역이니까 병합설이 되겠고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핏방울, 그럼 병합설이 되겠고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 나왔으니까 빙정설 되겠죠? 자, 62페이지 가볍게 다시 한번 이제 서머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구름의 생성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특정 지역이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가열됐어. 네 가지 조건부터 하자. 가열되거나, 공기가 모여들거나, 구름이 산을 타고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저기압일 때. 네 가지 조건. 저기압이라는 거는 공기들이 모여들어서 상승하는 조건이니까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는 거지. 상승하는 조건 다시 네 가지. 가열되거나, 산을 만났거나,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저기압 조건일 때 공기가 상승한다. 네 가지 조건. 알겠죠? 그래서 공기가 가열하거나 상승했어. 공기가 부피 팽창했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수증기 연결해서 구름이 되더라. 요 네다섯 가지 단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에서는 저군형 구름과 측운형 구름. 저군형은 수직형이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 측운형은 얇게 넓게 퍼지니까 지속적인 비, 이슬비 같은 거 이런 게 내린다. 그리고 강수 같은 경우는요, 딱 두 가지, 병합설하고 빙정설 두 가지가 있고요. 병합설은 물방울들이 합쳐지는 것이고 따뜻한 지역, 열대나 저위도 아니면 우리나라 한여름 되겠고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는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빙정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이라 된다. 알겠죠? 자, 오른쪽 넘겨주시고요. 64페이지, 65페이지는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굉장히 연습하기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어렵지도 않고 적당한 난이도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 해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를 잘 풀어보셔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66페이지 구름 발생 원리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름 발생 실험, 이 페트병에다가 가압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펌프처럼 이렇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요 실험을 해본 친구가 있나요? 없나요? 네. 중학교에 가면은 하기도 하던데 모르겠네요. 학교마다 할 테니까. 중2 가면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3 가면. 그래서 페트병에다 간단해요. 시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페트병에다가 이 이제 뚜껑 달린 압력 장치를 이렇게 마개처럼 닫아가지고요. 펌프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간단해. 누르면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공기가 들어가니까 팽창하겠죠. 그죠? 지금 이 말은 이 팽창은 일단은 다른 거예요. 공기에다가 압력을 계속해서 주면서 빵빵해질 때가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에 있는 뚜껑을 빵 열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공기가 훅 빠져나겠죠. 그러면서 공기가 상승하니까 공기가 압축돼 있다가 위로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니? 팽창하겠지. 팽창하면 순간적으로 팽창하니까 기온이 하강하면서 이제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수증기에 도달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수행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내부의 기온과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에 보시면 페트병에 액정 온도계를 가지고요,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이는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가 있고, 온도계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온도를 재야겠지. 몇 도인지를 재야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 변화 보시면요, 24도씨에서 26도씨 공기를 계속해서 집어넣으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밀폐된 공간에 이번에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 입자들끼리 충돌을 더 많이 하겠죠. 충돌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니? 입자들 사이에 부딪힘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상승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기온이 이번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 아니에요. 아직은 전 단계야. 그래서 이번에 기온이 24도씨에서 26도씨로 상승을 했어. 그리고 세 번째 뚜껑을 열어서요 플라스틱 병 내부에 있는 공기를 이번엔 팽창을 시켜. 이제 요 조건이 도달하는 거예요. 공기를 팽창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냐? 26도씨에서 23도씨로 훅 하강하더라. 왜냐? 이번에는 공기가 쑥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팽창했잖아.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좁은 공간에서 막 이렇게 입자들이 부딪히니까 기온이 상승하는 조건이었다가 원래는 근데 넓어졌으니까 얘가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지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제 열 충돌이 없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하강하면서 이 수준에 도달한다. 이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요 이제 페트병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요 뿌옇게 변해.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 조금 더 잘 보고 싶으면요 밑에다가 물을 조금 더 뿌려놓거나 하면 살짝 뿌려놓으면요 물방울 저기로 잘 맺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요때 4번이 중요한데요. 플라스틱 병에 향연기를 조금 넣는다 그랬죠. 향연기에다가 뭐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놓으세요. 요게 뭘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응결. 그렇죠? 그래서 향 연기 없이 해도 그냥 뿌옇게 잘 돼요. 잘 되는데 향을 미리 조금 더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요 더 많이 뿌옇게 되고 정말로 물방울에 맺히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응결액까지 확인하는 실험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결과 보시면요 내부가 향 연기를 넣지 않을 때보다 더 뿌옇게 흐려진다. 향 연기는 응결핵을 역할한다는 거고요. 왼쪽에 응결핵 보시면요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작은 알갱이 혹은 입자고요. 소금 입자라든지 먼지나 연기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응결의 용어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 1번에 플라스틱 병 내부의 변화 보시면 향 연기를 넣지 않은 경우 간이가압 장치를 누른다는 거는 단열 압축이에요. 단열이라는 거 몰라도 돼. 지금은 그냥 압축했다. 그지? 압축하니까 기온은 어떻게 돼? 입자끼리 막 부딪히고 충돌하니까 기온이 상승해. 변화 없고요. 내부 변화 맑아. 실제 현상은 구름이 소멸된 거고요. 단열 압축 상승 맑아진다. 그 다음 실제 현상 구름 소멸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고기압 조건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오늘 배운 거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면요 단열 팽창 어쨌건 단열 몰라도 되고 부피 팽창했어. 팽창하면서 기온은 하강한다고. 그러니까 기온 하강하면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뿌옇게 흐려지고요. 구름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부피 변화 단열 팽창 하강 아까 했던 거고 쭉 내려가서 구름 생성 뭐 똑같은 거죠. 2번 구름의 발생 과정에서 공기가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고요. 기온이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되더라. 3번 향 연기의 역할에서는요 수증기 응결을 돕는 응결핵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 1번 간이가압 장치를 눌렀어요. 압축을 시켜. 그러면 플라스틱 폼 속의 공기가 압축된다. 5고요. 2번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 기온이 낮아진다. 왜? 부피가 팽창하면서 내부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3번 구름은 간이가압 장치를 누를 때와 같은 원리인데요. 간이가압 장치를 누를 때가 아니라 뚜껑을 열었을 때요. 그래서 X가 되겠고요. 4번 향연기를 넣는 까닭은 증발이 더 잘 이루는 게 아니라 응결을 더 잘 들어오게 한 거죠. 증발은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X가 되겠고요. 2번 간이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 병 내부에 기온 변화되는데요. 기온 하강. 67페이지에서 1번부터 상대 습도 17번까지는요 숙제로 해오시고요. 방금 했던 우리 구름하고 강수까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8번부터 28번까지 딱 한 11개만 풀고 시험을 볼게요. 수증기랑 상대 습도는 계산 문제들이 있어서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에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만 할게요. 구름 강수는 그냥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문 보시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제 비가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비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바람과 날씨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 자체는 날씨와 관련된 것들이다. 자, 같이 볼게요. 18번 구름의 생성 과정 되는데요. 공기가 상승해야겠죠. 어쨌건 가열에서 상승을 했어요. 다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하강하겠죠. 그래서 다 나가 바람아 되겠죠.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이 과정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19번 물방울만 보이네 그러면 이제 병합설이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상승하는 공기는 가 높이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 되는데요. 아직 포화 아니고 위쪽에 나 단계가 돼서 쭉 계속 올라가겠죠. 3번이 틀렸어요. 19번 1번부터 다시 볼게요. 1번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 기압은 낮아지겠죠. 네, 맞죠? 2번 공기 덩어리는 상승하고 단열 팽창한다 맞고요. 그럼 기온이 하강한다. 상승하는 공기는 가 높이에서 일단은 나 높이 이상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포화되겠지. 틀렸고 4번 나 높이에서 응결이 시작돼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5번 어느 기온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덩어리의 수증기량이 많으면 나의 높이는 낮아져. 당연히 공기 덩어리의 수증기가 많으면요 점점 더 빨리 무거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빨리 떨어지겠죠. 20번 구름의 생성 과정이고요. 답은 3번이고 공기가 상승하면서 공기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고요, 그지? 왜? 기온이 낮아지니까. 20번에 3번이고요. 21번 아까 전에 했던 실험. 나에서 뚜껑을 열고 플라스틱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는.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조건이에요. 기압이 하강하면서 기온이 하강하고 내부 변화는 이렇게 흐려진다. 21번은 5번이고요. 22번은 플라스틱 병 내부의 변화. 1번 가에서 공기가 압축된다. 가에서는 누르는 조건이니까 압축되는 거였죠. 나가 이제 팽창하는 조건이고 2번 가에서는 병 안의 기온이 상승한다 되는데요. 눌렀으니까 공기 입자끼리 계속해서 충돌하니까 기온이 상승한다 그랬어, 그렇지? 내부 압력 상승해서. 3번 나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돼 있는데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기온이 하강하면서 포화수증 기량이 감소하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포화수증 기량이 감소하면서 빨리 이슬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2번에 3번이 틀렸어요. 4번 나에서 3대속도는 높아지는 거고 향연기는 응결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22에 3번. 23번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4가지 가열되거나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타고 올라갈 때 구름이 산을 만나서 타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기가 모여드는 저기압 조건, 4가지 조건이 있었죠. 23번에 3번 니은 디귿이고요. 24번 가는 적운형, 나는 측운형이고 B만 잘 기억해 두세요. 적운형은 좁은 지역의 소나기, 그리고 측운형은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적은비, 그죠? 지속적인 이슬비. 24번에 3번이에요. 가는 나보다 공기 상승이 강하다. 자, 25번 구름과 강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공기가 약하게 상승하면은 적운형이 아니라 측운형이다. 맞죠? 2번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강수라고 하고요. 3번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이면 하나의 빗방울이 된다고 했고, 4번 자, 저위도나 열대 우리가 뭐였죠? 물방울끼리 합쳐지는 병합설이었죠. 그러니까 4번 틀렸겠네, 그지? 네, 얼음 입자가 나오면 안 되겠지. 자, 5번 중위도 고위도 지방에서 우리 알죠? 빙정설. 구름 속에서 얼음 알갱이의 수증기가 달라붙어 점점 커진다. 25에 4번이고요. 26번 네,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0도 10만 나와 있고 물방울들이 합쳐지는 거지. 병합설이고 열대와 저위도 지역이에요. 26번에 1번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다. 맞죠? 2번 구름 속에는 얼음 알갱이가 존재하지 않죠. 3번 이와 같이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 네, 맞아요. 4번 고위도 지방은 빙정설이니까 틀렸겠지. 26번은 4번이고요. 자, 27번은 이번에는 그림을 보시면 0도씨 위쪽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네. 아, 빙정설이네. 고위도, 중위도 지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찬 겨울. 네, 1번 저위도 지방에서 발생한다. 틀렸고요. 2번 H층은 제일 높은 지역이네요. 얼음 알갱이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아니지. 아예 얼음 알갱이로만 이루어지지. 영하 40도보다 더 낮은 지역이니까 틀렸고. 3번 B층에서는 0도씨와 영하 40도씨 사이에요. 얼음 알갱이의 수증기가 점점 달라붙으면서 얼음 알갱이 눈덩이가 커지는 거다. 맞네. 27번에 3번이고요. 28번 우리나라의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에 대한 설명되어 있는데요. 답은 3번이에요. 기억. 구름 속에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함께 존재한다. 그죠? 니은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빗방울이 되고 무거워지면 떨어진다. 이거는 아니죠. 디귿 지표의 기온이 낮으면 눈이 내리고 기온이 높은 가을이나 초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내린다. 그래서 3번도 디귿이 맞죠. 28에 3번이고요. 서술형하고 실력 탄탄은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확인해 볼게요. 이제 시험 볼게요.